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시 모집이라는 건 알지만 추가 합격이 추가 모집을 얘기를 하는 건지, 추가 모집이 도대체 뭔지, 언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는 건지, 추가 모집은 또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작년에 입시 치료를 보신 분들은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시에서 불합격했는데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날렸다, 재수를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추가 모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시 기관에서 뭐 정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라든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추가 모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안다 하더라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이제 정시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발표를 기다리는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막연히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내가 만약에 정시에서 불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만약에 정시에서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어디든지 합격을 하게 되어진다면 과연 그 학교 등록을 하고 다닐 것인지, 아니면 그 학교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에 다시 응시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먼저 추가 모집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격 조건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추가 모집의 자격 조건을 아시는 것처럼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 원서를 썼고 정시에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셨다. 그러면 정시 발표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추가 모집에는 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서 지원의 횟수는 없습니다. 정시 지원은 가나다 3개의 원서 지원일 뿐인데 추가 모집은 가나다 군이라는 군 자체가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어요. 단 어떤 제한이 있냐 하면 지원 대학의 동일 전형 내에 복수 지원이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 대학에 사실상 하나 정도만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하지만 같은 대학 내에 전형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전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을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었을 때는 전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복수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은 대학의 모집 요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아직 추가 모집에 대한 요강은 아직 발표가 되어지진 않았어요. 정시 합격자 발표 이루어지고 추가 합격자 발표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쯤 가게 되어지면 정시에서 대학들이 추가 모집에서 얼마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것인지, 또 2021학년도 모집 요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테니까 그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형이 다른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는 2021년 2월 17일까지는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해야만 지원이 가능해요. 물론 이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의 지원자는 정시 모집에 합격한 후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등록을 했다, 이런 경우는 전문대학교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4년제 대학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대 지원하시는 분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전문대학교에 붙었는데 4년제 대학을 추가 모집으로 지원하실 수 있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점수 환산 방식은 정시 지원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시 합격하고 등록하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등록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전에 등록을 포기하시게 되어지면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내가 정시에 불합격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추가 모집에 지원하겠지만, 정시에 만약에 합격을 했다. 내가 정시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대나 충북대나 경북대나 부산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대나 가천대 정도를 붙었다고 가정했었을 때 과연 이 대학을 포기해야 되고, 포기했었을 때 내가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더 좋은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정시 지원에 떨어지신 분들이 어차피 방법은 재수를 하시거나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붙었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이게 고민이 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대학교나 산업대학교에 붙으신 분들은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하실 수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시 지원은 가나다 군, 이렇게 가나다 군으로 뽑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추가 모집은 군이 없어요. 그리고 정시는 3번의 원서 지원하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지원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무한정 원서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성적대에 맞는 원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학생들마다 원서를 쓰는 횟수가 5회나 6회 정도.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 거 보면 5회나 6회 정도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자연계 학생인 경우에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원서를 썼는데 불합격했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붙었었을 때의 고민이 있거든요.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10점에서 375점 정도의 사이, 이건 표준 점수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 합으로 했었을 때 이 정도 성적을 맞은 학생인데 만약에 불합격했다. 375점 이상의 학생인데 불합격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의 선택은 첫 번째는 그냥 재수를 하는 거죠. 재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요 성적대 학생들이 만약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아래 대학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숭실대나 서울과학기술대, 국민대, 세종대, 홍익대학교 또는 동국대 같은 데 원서를 쓰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위쪽 구간에서 원서를 쓰게 되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에 원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점수 자체가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수의대나 한의대나 의대도 붙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추가 모집에서의 원서 지원이 보통 경쟁률이 100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위권 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뽑는 학교들도 많지 않고 뽑는 인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정시 지원처럼 적정 지원이다. 아니면 안정 지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합격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대신 요 정도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서는 가장 기회가 많아요. 어느 정도 성적대냐면 350점에서 370점 정도의 폭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시 원서 지원에서 350에서 370점 정도 부산대나 충남 충북대, 단국대, 서울과학시대, 숭실대 정도 라인에서 원서 적정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은 추가 모집에서 좀 더 기회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추가 모집에서는 위쪽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재수를 하거나 그러겠죠. 위쪽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다시 밑에다가 원서를 써서 붙이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 위쪽 375점대 이상의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여기 밑에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추가 모집에서는 에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학생들은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시에 썼던 것보다 원서를 썼던 경우보다 한 5점 정도 상향해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충남대나 충북대나 부산대 정도를 원서를 썼다가 만약에 실패한 학생이라면 그럼 이런 학생들은 원서를 쓸 때 충남대 충북대에 원서를 쓰면서 그 위쪽 대학교 단국대나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데에 상향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추가 모집의 단점은 그거죠. 결국은 추가 모집이 막다른 골목이기도 하지만 정시 원서 지원에서는 학과 선택이 가능하지만 추가 모집은 학과 선택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모든 학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시에 원서를 썼는데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 그러시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등록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봤더니 어느 대학에 합격은 하긴 했지만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학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었을 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면 추가 모집을 도전해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성적대가 345점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사실은 이런 학생들은 추가 모집에서 붙는 게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서 지원을 펼칠 거고 대부분 자연계에서 가장 좋은 점수대는 350에서 370점대고 대부분 이 점수대에서는 하나의 구간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다.
추가 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경쟁률이 한 0.55 정도 경쟁률이 하락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경쟁률 하락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경쟁률 하락 구간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나 약간 인기가 없는 학과나 대학에 대해서는 경쟁률 하락폭이 좀 컸더라.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추가 모집에서 2021학년도는 정말 많은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년에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내년으로 가게 되어지면 정시 비중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약학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선발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의학계열의 사이즈가 매우 커지거든요. 의학계열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예전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재수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가능성,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를 매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올해는 실제 선발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학들도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시에 원서를 썼었는데 붙었었을 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 모집의 재응시를 통해서 대학을 좀 더 높여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서 지원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내 성적으로 요거로 추가 모집의 원서를 써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를 물어보면 사실 제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뭐 사실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생이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자연계 학생들은 350에서 370점대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의 원서 지원에서 떨어졌었던 학교들을 다시 추가 모집의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에 대해서 보면, 인문계열은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지냐면, 인문계열도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은 380점대 이상, 예를 들어서 동국대 이상의 원서를 썼던 학생들이 만약에 불합격을 하면 사실상 추가 모집으로 지원할 대학이 없어요. 없고, 하실 수 있는 선택은 재수를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세종대나 숭실대나 뭐 국민대 또는 동국대나 홍익대 정도에서 붙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도 재수를 말 그대로 진짜 대학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1월, 2월 달부터 재수를 하는 경우보다는 가능하면 대학을 어느 정도 걸어놓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입시가 안정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약간 아래쪽에다가 안정적으로 붙이면서 붙었었을 때 재수에 대한 부분, 또는 붙었었을 때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붙고 난 다음에 거기를 걸어놓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학교 활동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붙는다 하더라도 대학 학사 일정 때문에 재수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점수대는 375점대에서 약 360점 정도대가 되게 경쟁력 있는 점수대예요. 이 점수대의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지원에 불합격했었던 대학을 추가 모집을 통해서 다시 노려서 합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점수대가 되어지는 거고, 350점 정도 맞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구간 정도는 뛰어넘어갈 수가 있다. 구간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기회가 되고, 340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사실 추가 모집에서도 경쟁력이 별로 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모집에서 대부분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점수의 경쟁력이 있는 점수가 350에서 370점대 정도, 이 정도는 추가 모집이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은 360에서 375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가장 점수의 경쟁력이 있고, 하위 점수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도 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점수를 340, 320점 정도를 맞아서 정시에서는 마땅히 쓸 대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사실 지방의 국립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학들이 추가 모집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320, 330점 정도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할 생각도 있다,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모집의 응시를 통해서 대학의 레벨을 올리실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상 이제 추가 모집 컨설팅을 계속 매년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얘기가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추가 모집에서 정시 모집보다 더 많은 기회로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뭐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등록하신 걸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상 추가 모집을 올해 몇 명을 할지, 어느 학교에서 할지, 또는 어떤 학과에서 몇 명을 뽑을지가 확정이 되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추가 모집은 한 과 인원 자체가 뭐 2명, 3명, 많으면 뭐 4, 5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입시의 통계로 합격생의 등록 컷을 확인할 방법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불확실성만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진행이 되어지는 패턴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보통 진행 과정이 2020년, 2021년도를 보면 2019년도에는 7,400명 정도 선발했거든요. 2020년도에 8,800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8,500명 정도를 뽑으니까 매년 요 정도의 인원, 한 9,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인원을 뽑고, 올해는 아마 제 생각으로 한 10,000명이 좀 넘어가는 인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꼭 하나 참고로, 혹시라도 추가 모집 전형에서는 이렇게 뭐냐면 수능 위주의, 수능 성적을 꼭 기반으로 하는 수능 위주의 전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을 안 보신 분들 있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수능 시험을 안 본 학생도 추가 모집에서는 원서 지원으로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다. 요것 좀 꼭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원서 쓰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한 대학에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는 한 대학에 하나만 써야 되지만, 어느 대학의 원서 지원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진다면 전형이 다른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집 대학은 이제 어떤 대학들이냐면 대부분 상위권, 아주 상위권의 대학은 사실은 정시 모집에서 결연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까지 가진 않아요. 뭐 대학의 이미지 등등등을 고려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매년 보면 동국대나 홍대 밑에 있는 대학이고, 동국대나 홍대 밑에 있는 대학은 거의 전국의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학교, 명지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세종대, 숭실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등등의 대부분의 대학들이고, 경기권이나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열 같은 경우도 건양대 의대나 경상대 의대, 계명대 의대, 고신대 의대, 또는 동국대 의대나 상지대, 영남대, 원광대, 치대, 이런 치대나 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도 추가 모집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원서를 썼는데 아깝게 의학계열에서 불합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에서 재응시해서 원서를 도약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시 발표가 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쵸? 왜냐면 그때 막 붙어야 되고, 또 안 돼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실망하시고, 막 학생도 또 그렇고 부모님도 좌절하고 실망하시다 보면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정시 컨설팅 진행할 때부터 추가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모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같은 경우는 375점, 자연계 같은 경우는 370점대 이하의 학생들은 결국 정시 모집이 끈이 아니다. 정시 모집에 홀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이 있다. 또는 정시 모집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포기하면 추가 모집이 재응시를 통해서 재도전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있으면 정시 발표가 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붙겠죠. 붙는데 붙었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또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라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올해는 추가 모집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 기회를 만드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서울에서 28명, 세종에서 36명 정도 발표되어지는데, 추가 모집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요. 대학들마다 모집 인원의 변동이 계속 발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기간의 차이라든가 등록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 모집은 또 정시 컨설팅과 다른
일종의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홍익대예요. 홍익대가 당연히 경쟁률이 높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이 100대 1 또는 뭐 150대 1 경쟁률이 나오고, 홍익대 같은 학교는 서울에서 어찌됐든 선호도가 제일 높은 학교이기 보니까 경쟁률이 보통 5명 뽑는데 231명이 지원해서 46대 1. 인문 예체능은 72대 1. 엄청나죠, 경쟁률이. 근데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너무 겁을 내bil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시원서 접수는 가나다 딱 3번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은 가나다 3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시 모집은 어느 대학이 몇 점, 그럼 그 점수대에 근접한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상향을 쓰기도 하지만 근접하는 점수대에 원서를 쓴다고 보면 추가 모집은 어떤 대학에 있으면 위에서도 쓰지만 특히 아래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폭이 높죠. 위에서는 많이 안 들어온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폭이 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추가 모집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수폭은 막 이만큼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점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의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나 그 다음에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의 구간이 매우 넓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경쟁률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자, 충원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세종대학교의 충원율인데, 세종대학교 봤더니 국문과가 전년도에 1명을 모집했는데 충원 인원이 2명이네요. 200%. 지금 보시면 5명 뽑는데 10명 정도 충원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20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명에서 4명이니까 이것도 200%. 보통 충원율은 이건 600%네요. 경영학부는. 그러니까 비율로 봤었을 때는 모집 인원은 많지 않지만 보통 추가 모집에도 충원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추가 모집의 충원이 이 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종대는 추가 모집에서도. 이런 대학들도 보통 추가 모집에서의 충원율이 한 200% 정도 돈다고 보면 사실 여기보다 좀 더 낮은 대학들은 추가 모집에서의 충원율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거의 뭐 500% 이상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학을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년제 대학을 내가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성적에서도 4년제 대학은 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였었냐면 정시 발표가 좀 있으면 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시고 그럴 텐데 뭐 기도하시고 기원하시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시에서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통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시 모집이 우리가 11일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2월 7일 또는 뭐 2월 4일, 5일, 빠른 학교들은 1월 말 정도에 합격자 발표가 날 거란 말이에요. 합격자 발표가 나면 최초 합격자에 대해서 등록 기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등록 기간 끝나고 나면은 대학마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이 이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등록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결국은 정시 모집이 완결되어지면서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등록을 포기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셔야 되냐면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가 더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붙었다, 여기에 붙었다, 최초 합격에 붙었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추가 합격자까지 갔다가 봤더니 대학을 붙기는 붙었는데 내가 이 대학을 다닐 건지 말 건지를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하시고 만약에 내가 추가 모집에 응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포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질 텐데, 당연히 추가 모집의 요강, 다시 말해서 대학별 요강이나 모집 인원이나 모집 학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마다 요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인 요강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년의 모집 인원이라든가 또 진행하는 대학들의 패턴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나 치대, 한의대, 수의대 그리고 홍익대학교 밑에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될 거고, 전년도에 한 8,000명, 9,000명 정도가 됐다면 올해는 한 10,000명 이상의 정도의 선발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전년도에는 추가 모집 컨설팅은 그냥 전화 상담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올해는 오프라인 방문해서 실제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거리가 머신 분들은 전화 상담을 통해 가지고 추가 모집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공지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